I got caught in a thunderstorm, miles away from Chungju, knee-deep in the river that was once the bike path. I ended up here. I had stumbled across this house in the middle of nowhere. This lady came out and eventually invited me to stay the night. 벌레 있으면 저 킬라 팡팡 벌레. I felt like I was in a movie. 자전거 한 대 처음 타보는 낯선 나라의 국토 그리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한 외국인 유튜버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무려 630km에 달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홀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런데 여행 이틀째 되던 날 밤 그는 길 한복판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마는데요. 무릎까지 차오른 강물, 사라져버린 자전거길, 몇 시간째 멈추지 않는 천둥번개 속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놀랍게도 한국의 어느 시골집이었습니다. 이거 보고. 감사합니다. 됐어 자 이제. 네. 난 안 내려와 이제. 여기 살자. 네, 주무세요. I never asked for any help. They simply just offered. The whole situation, not only did I have a safe and comfortable space to shelter from the storm, but I was able to take a shower, eat some amazing food, and even had my laundry done. These kind strangers treated me like their own grandson. I felt so grateful for this lifeline.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외국인 여행자를 선뜻 집안으로 들인 이름 모를 노부부. 이 남자는 이날의 경험을 두고 꼭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은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폭풍 우치던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7일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장거리 사이클링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 며칠 전 급하게 구입한 낡고 무거운 중고 자전거 한 대만 가지고 이 도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자전거를 타는 요령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로 무작정 페달부터 밟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5시간에 걸친 버스 이동 끝에 인천 근처에 도착한 그는 다음 날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된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사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이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한국인들에게도 결코 만만한 코스가 아닙니다. 완주하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걸리는 이 길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전하겠다는 그의 결심 자체가 이미 무모함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여행 첫날부터 하늘은 그를 시험하듯 거세게 비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한강하구에서 여정을 시작한 그는 곧이어 도로가 통제된 다리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경찰차가 있던 자리를 지나며 그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우회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전거 여행을 떠난 시기는 하필이면 한국이 기록적인 폭우를 맞은 직후였는데요.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자전거길, 물에 잠긴 도로. 심지어 그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잘못 타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아찔한 순간까지 겪었습니다. 다리 출구를 놓쳐 하마터면 고속도로에 진입할 뻔했다며 공포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죠. Having missed the exit off the bridge, I somehow nearly entered the highway. Feeling both terrified for my life and embarrassed of my stupidity, I rushed back to safety as fast as I could. 만약 이런 폭우 속 재난급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아마 외딴 지역의 여행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상황을 해결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경험한 한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렇게 험난했던 첫날을 겨우 버텨낸 그는 둘째 날 더 큰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 앞에서 그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지쳐버렸다고 토로했는데요. 걷는 것조차 힘들 만큼 다리가 떨렸다는 그의 말에서 이 여정이 얼마나 고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습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페달을 밟아야 했던 그는 선크림을 아무리 덧발라도 땀에 씻겨 내려가 버려 심한 일광화상까지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가던 그때 그의 여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 오후 도저히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이 그를 덮쳤습니다. 충주 근처 허허벌판에서 갑작스러운 천둥번개를 만난 그는 자전거 길이었던 곳이 이미 무릎까지 차오른 강물로 변해버린 것을 목격하는데요. 바로 이 순간이 영상 서두에서 보신 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오갈곳없이 고립된 그를 구해준 건 놀랍게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은 한국의 노부부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먼저 나서서 도와주셨다는 이 부부는 폭풍우를 피할 안전한 공간뿐 아니라 샤워와 따뜻한 식사, 심지어 젖은 빨래까지 손수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친절한 분들이 자신을 마치 친손자처럼 대해주셨다며 생명줄 같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낯선 외국인 한 명을 아무 의심 없이 집안으로 들이고 씻기고 먹이고 재워준다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이 노부부에게는 그저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이죠. 셋째 날 아침 그는 다시 한번 이 노부부를 향한 벅찬 마음을 전합니다. 이곳 사람들의 친절함에 놀랐다며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고 언젠가 이 친절을 꼭 갚고 싶다는 진심 어린 소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집을 두드린다면 오히려 경계부터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진 셈이죠. 이런 낯선 온정 앞에서 그는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방인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대접받았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극심한 일광화상에 시달리며 페달을 밟아야 했고 자전거 길은 또다시 물에 잠겨 우회로를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을 앞두고는 인생 최악의 오르막길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방금 올랐던 언덕과 똑같은 높이의 언덕이 또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거의 눈물이 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꽤 멀리까지는 페달을 밟았지만 결국 자전거에서 내려와 걸어서 넘어야 했다는 이 구간은 그가 이번 여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꼽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비를 넘긴 나흘째, 마침내 처음으로 큰 사고 없이 하루를 마무리한 그는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전체 여정의 절반 지점을 통과합니다. 400km 넘게 달리며 부산까지의 절반을 지났다는 소식에 그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는데요. 이후에도 그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친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전거가 고장났을 때 선뜻 나서서 고쳐준 현지 아저씨, 무인 판매대에서 양심적으로 계산하고 얼음물을 마시는 시스템을 보며 감탄한 순간, 그리고 무성한 산길 너머 만난 아름다운 사찰까지. 대구를 지나 부산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그는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체감한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은 무인 판매대에 알아서 돈을 넣고 물건을 가져가는 이 시스템을 보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는데요. 다른 나라였다면 상상하기 힘든 이런 신뢰 기반의 시스템이 한국의 시골 마을 한복판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날 부산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630km에 달하는 대장정의 마지막 다리를 앞두고 그는 카메라를 향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정말 이걸 해냈다는 게, 아니 곧 해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저 앞에 있는 다리만 건너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리를 건넌 순간 그는 다 끝났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합니다. 장거리 사이클링 경험 하나 없던 한 외국인 남성이 낡은 중고 자전거 한 대로 시작한 무모한 도전. 폭우와 폭염, 오르막길과 부상보다 그가 더 오래 기억하는 건 다름 아닌 이름 모를 한국인들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낯선 이방인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도와준 사람들. 이 남자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자전거 길이 아니라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온기로 완성된 하나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여정의 진짜 목적지는 부산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마음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